자, 이번 단원에서는 평행선의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평행선의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면요. 첫 번째 알아야 되는 용어들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동, 위, 각. 동이라는 것은요, 같다라는 얘기예요. 같을 동을 쓰거든요. 위라는 것은 위치를 얘기해요. 그래서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인 동위각. 엇각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엇갈린 위치에 있는 각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동, 아까 같을 동이라고 얘기했죠. 측, 같은 쪽이라는 얘기예요. 같은 쪽에 내라고 얘기했는데 안쪽, 같은 쪽에서 안쪽에 있는 각. 이 동측 내각까지 세 가지 용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동위각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동위각과 억각과 동측 내각은 직선 두 개와 또 다른 직선 하나가 이렇게 만날 때 생기는 그런 각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때에 지금 두 직선, 한 직선 L과 M과 그 다음에 그와 만나는 직선을 N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때 자, LM과 공통으로 만나는 요 직선을요. 스님이 색깔을 조금 바꾸어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원래 있던 L과 이 보라색 선인 N이 만나면서 교각들이 생깁니다. 요런 친구, 요런 친구, 요런 친구, 요런 친구요. 자, 이 교각이 보니까 요각은 오른쪽이면서 위쪽에 생기는 각이 됩니다. 그 다음 이건 왼쪽이면서 위쪽에 있는 각이 되죠. 그 다음 이 친구 보니까 오른쪽이면서 아래에 있는 그런 각이 됩니다. 그럼 이쪽에 있는 애는 왼쪽에 있으면서 아래에 있는 각이 되죠. 그런 것처럼요. 이 보라색 만나는 이 직선과 원래 있던 M이 또 만났을 때 생기는 교각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요렇게 네 개의 또 교각이 생기는데 이 보라색과 M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각은요. 오른쪽 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 요 친구는 왼쪽 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요 친구는 오른쪽 아래에 있다. 이 친구는 왼쪽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교각들을 한번 보니까 아, 어, 공통적으로 만나는 직선이랑 L이랑 이렇게 만나면서 생기는 교각들이 오른쪽 위에 있네 라고 얘기했습니다. N과 M이 만나면서 오른쪽 위에 있네. 이런 식으로 같은 위치에 있는 각, 이런 애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면 동위각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왼쪽 위에 있는 각이라고 별표라고 한번 표시해 볼까요? 이 각은 왼쪽 위에 있는 각입니다. 그러면 이 밑에 쪽에서 봤을 때 M과 보라색 N이 만나는 지점의 왼쪽 위쪽은 위쪽이죠. 그래서 이 별표 지점이 똑같은 위치에 있는 각이다 라고 얘기해서 동위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 한번 볼까요? 요 세모 모양은 오른쪽 아래에 있다 라고 표현하죠. 그런 각이요. M과 N이 만나는 오른쪽 아래의 각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 왼쪽 아래에 있다 라고 얘기하는 이 각은요. M 입장에서 보면 왼쪽 아래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위치에 존재하는 각을 우리는 동위각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른쪽 위, 왼쪽 위 너무 정신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 지우고요. 이 친구들 각들의 이름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오, 지우면서 다 지워져 버렸어요. 자,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L이라는 애와 M이라는 직선이 있고 그것이 N이랑 만날 때에 각이 교각들이 이렇게 생길 수 있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오른쪽 위, 오른쪽 아래 이렇게 써도 되지만 너무 복잡해서 우리는 기호로 쓰겠습니다. A, B, C, D 각이라고 이야기할게요. 그 다음 이 N과 M이 만나면서 교각들이 4개가 생기죠. 이 각들을 E, F, G, H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때 동위각은 어떤 것을 동위각이라고 한다고요? 예,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을 동위각이라고 얘기한다 했습니다. 자, A랑 같은 위치에 있는 친구 누구죠? 예, 이 각입니다. 그래서 각 A와 각 E가 동위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각 B와 동위각이 같은 위치에 있는 애가 F죠. 그래서 각 B와 각 F가 동위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각 C 요각과 G가 동위각이죠. 그래서 각 C와 각 G가 동위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D 남았는데요. D 한번 볼게요. D를 뭐 동그라미라고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요각과 같은 위치에 있는 거. 요게 되겠죠. H가 되겠죠. 자, 그래서 각 D와 각 H 이것이 동위각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요. 억각입니다. 억각은요. 영어 알파벳의 제일 마지막 글자 G를 그리시면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릴 수 있는 형태가 이렇게 뒤집어서 그릴 수 있으면 그때 생기는 각이요. 요것과 요거 이렇게 요것과 요거 요런 각들을 우리는 억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주어진 그림에서 억각을 한번 찾아볼까요? G를 그리시면 됩니다. G를 그렸더니 요각 C각하고 이각 요것이 그 사이에 있는 각이라서 억각이 된다라는 거죠. 각 C와 각 E가 억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른 색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또 G를 그릴 수 있느냐? G를 이렇게 뒤집어서 그릴 수 있죠. 그래서 요각과 요각이 서로 억각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F와 각 D가 억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마지막 동측 내각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같은 동, 같은 쪽이라는 얘기예요. 내 안쪽에 있는 각, 동측 내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림을 살짝, 왜냐하면 색깔이 좀 있어서요. 살짝 지우고 다시 그린 다음 동측 내각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살짝 지울게요. 자, 우리는 동리각과 억각과 동측 내각이 2개의 직선과 1개의 직선이 만날 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다음 그 교각을 A, B, C, D 그 교각을 E, F, G, H라고 얘기했을 때 동측 내각이라는 것은요. 자, 이쪽에 이 지금 공통된 직선을 기준으로 요거 공통된 직선을 기준으로요.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이면 오른쪽인데 안쪽에 있는 각을 얘기해요. 만약에 그림으로 나타내라 라고 얘기하면요. 요런 형태입니다. 요각하고 요각. 왼쪽에 있으면서 안쪽에 있는 요각. 요 2개를 우리는 동측 내각이라고 얘기하고요. 동측 내각은 디귿자를 이렇게 그리거나 아니면 디귿자를 이렇게 그리는 형태에 있을 때 각 요 사이에 있는 요각과 요각, 요각과 요각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찾았는 동측 내각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각 C와 각 F가 동측 내각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디귿자인데 요렇게 그려지죠. 그다음 여기 보니까 이렇게 또 디귿자가 그려지네요. 이렇게 디귿자가 그려지네요.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D와 E 요것이 동측 내각이 되겠죠. 각 D와 각 E 이것이 동측 내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동위각 같은 위치에 있는 각과 억각은 G를 똑바로 쓰든지 아니면 뒤집어서 썼는 거 사이에 있는 각을 얘기하는 거고, 동측 내각이라는 것은 디귿자를 바로 쓰든지 아니면 뒤집어서 써서 그 사이에 있는 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동위각과 억각과 동측내각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평행선의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행선이 무엇인지, 평행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먼저 평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행이라는 것은, 평행선이다라는 것은요, 이런 두 직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L이라는 직선이 있고, 자, 이렇게 가는 M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이 L과 M이 직선이면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계속 연장될 수 있겠습니다. M도 계속 연장될 수 있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연장이 되어도 절대로 만나지 않는 그런 관계에 있는 두 직선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평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L과 M이라는 직선이 두 직선이 아무리 연장을 해도 만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평행은 어떻게 우리가 기호로 쓰는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직선이 있는데 L과 M이 있습니다. 지금 그림처럼 아무리 연장해도 만나지 않아요. 그러면 평행이다 라고 얘기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씁니다. 중간에 L과 M 사이에 이렇게 짝대기 슬러시 두 개를 이렇게 넣어서 우리는 평행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특별히 그림에서는 한계가 있죠. 어느 정도까지 그릴 수 있잖아요. 계속 연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장을 해도 절대로 만나지 않아 라는 것을 그림에 나타낼 때에는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내서 두 개는 평행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이제 이 평행한 두 직선을 가지고요. 평행선의 성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행선의 성질은 일단 평행한 두 직선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두 직선 L과 M이 평행이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두 직선이 L과 M이 평행이다라는 것은 우리 기호로 이렇게 쓴다 했죠? L과 M 사이에 슬러시 두 번을 넣어가지고 평행이면 어떤 성질을 갖고 있어? 라는 것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질입니다. 이 평행선을 가지고 만들어진 동위각, 이런 동위각의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자, 동위각 억각 얘기하려고 하면요. L과 M이라는 평행선에다가요. 이렇게 만나는 누구를 잡아야 돼요? 공통 직선 N을 잡아야 합니다. 그때 동위각이라고 얘기했어요. 동위각 하겠습니다. 동위각. 요각하고 요각입니다. 물론 동위각 이쪽에도 있고요. 그다음 이쪽에도 있고요. 이쪽에도 있고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위각의 크기들이 어떠하냐라는 겁니다. 평행이라는 얘기는요. 평행이다라는 얘기는 이 L이라는 직선이 그대로 M쪽으로 내려온 겁니다. L이라는 직선이 그대로 M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기울어진 정도가 전혀 기울어지지 않고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동위각의 크기가 어떠하다? 네,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평행이면 기울어진 정도가 전혀 변화 없이 그대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L과
n이 만들어낸 각각. 자, 요거 A라고 할게요. 그때 ln과 m이 만들어낸 이 각이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동의각도 같은 말로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성질입니다. 두 직선이 평행하면 동의각의 크기가 같아져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억각은 어떻게 되는데, 억각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데 그 얘기 한번 보려고 합니다. 억각. 지를 그리시면 되죠. 즉, 요렇게 그렸을 때 요각들, 즉 A각과 그 다음 요각은 어떤 관계야? 라고 물어보는 것인데 여기 잘 보니까 요게 A예요. A에 마주보고 있는 각인 막곡지각도 뭐가 되죠? A예요. 근데 이 A하고 요 A는요. G를 그릴 수 있죠. 그러면 억각 위치인데 억각의 위치의 크기가 어떻게 돼요? 예, 평행하면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평행선의 성질 세 번째입니다. 보통은 요까지만 얘기하는데요. 하나 더 추가하려고요. 동측 내각의 합은 어떻게 되는지요. 자, 동측 내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짝 요 그림 살짝 지우고요. 새로 좀 그리도록 할게요. 자, L이라는 직선과 M이라는 직선이 평행하고 한 직선 N과 만나는 상황에서 우리가 앞에서 무슨 얘기 했었느냐면 동의각의 크기가 같아서 요게 A면 A다. 그 다음 요거 막꼭지각이라서 A다. 그 다음 AA로 억각 위치가 똑같아 라는 얘기까지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요. 요각을 B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평행하면 억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얘기했으니까 G를 이렇게 그리게 되면 요각이 얼마입니까? 억각이라서 똑같으니까 B가 되겠죠. 그때 동측 내각이라고 얘기했어요. 동측 내각. 동측 내각은 디귿자를 요렇게 그리든 아니면 요렇게 그리는 값을 얘기를 했었죠. 이 동측 내각. 노란색 여기에 있는 이 각과 이 각. 두 개를 더한 합이 얼마냐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개 더하면 합이 얼마죠? A에다 B를 더한 거. A에다 B를 더하니까 180이에요. 그 A에다가 똑같은 B를 더해서 얼마다? 네, 180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동측 내각도 보니까 A하고 B라서 더하면 180이죠. 그래서 평행선의 성질이 세 가지입니다. 동의각. 두 직선이 평행하고 나머지 한 직선이랑 만날 때에 동의각의 크기는 같아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평행이 아니면 그 얘기 못합니다. 평행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평행이면 억각의 위치는 어때? 예, 같습니다. 그 다음 평행이면 얘기할 수 있습니다. 평행이면 동측 내각.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디귿자 모양을 만드는 이 각 사이에 있는 각 두 개의 합은 얼마다? 180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것이 평행선의 성질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두 직선이 특별히 평행이면 그 평행인 두 직선이 한 직선과 공통으로 만나게 될 때 생기는 각인 동의각. 이 동의각의 크기가 똑같다라고 얘기했었죠. 동의각이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동의각이 있죠. 예, 똑같다라고 얘기했었고 요 동의각의 크기도 같아. 그다음 이 동의각의 크기도 같다라는 얘기들을 해줬었습니다. 자, 동의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얘기도 했었죠? 네, 두 직선이 평행이면 그에 해당되는 억각.
억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특별히 G를 그리시면 되죠. G를 그렸을 때 여기각과 여기각을 우리는 억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두 억각의 크기 같아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또 G를 그려줄 수 있겠는데 그때 만들어지는 억각 두 개 크기가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직선이 평행이면. 자, 그 다음 또 무슨 얘기를 했었느냐 하면요. 두 직선이 평행이고 공통되는 직선이랑 만나게 될 때 생기는 동측 내각이요. 동측 내각은 스님이 어떻게 그리라고 얘기했느냐면 디귿자를 뒤집어서 그리든 아니면 디귿자를 제대로 그리든 이렇게 그렸을 때 요각과 요각이 동측 내각입니다. 그때 이 동측 내각 두 개를 더한 값이 180이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평행이면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각과 요각을 다 더하면 180이다 라는 얘기들을 평행선의 성질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이 반대 얘기를 할 건데요. 평행선인지 아닌지 그 선이 어떤 선인지 몰라요. 반대로 동의각의 위치의 크기와 억각의 위치의 크기와 동측내각을 살펴봤더니 어떤 성질이 있으면 평행이야? 라는 얘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우고 시작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는 평행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어떤 선이 있습니다. L이라는 선이 있어요. 뭐 M이라는 선이 있어요. 이 선이 다른 공통직선 N이랑 만나고 있습니다. 보통은 동의각의 위치에 있는 것들이 같지가 않아요. 언제 같죠? 예, 두 직선이 혹시나 평행하면 같았어요. 보통은 억각의 위치의 크기가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같았느냐면 평행이면 억각의 크기가 같았습니다. 그 다음 동측 내각의 합이 보통은 180이 아니에요. 그런데 평행이면 동측 내각의 합이 180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L과 M이 지금 평행이라는 표시가 없습니다.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살펴봤는데 동의각의 위치인 이 각의 크기하고 이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다라고 얘기하면 되느냐? 동의각이 보통은 같지 않지만 같다라는 것은 어떨 때? 평행일 때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들이 평행이야 라고 얘기하는 평행이야 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이 평행선이 될 조건인데요. 첫 번째, 원래는 동의각들이 다 같지 않지만 살펴봤더니 동의각의 크기가 같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 할 수 있느냐? 이 L과 L이 무슨 관계다? 네, L과 M은 평행이 돼 라고 이야기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동의각 크기만 같으면 평행이냐? 라는 거예요. 아니요. 동의각이어야도 되고 자, 여기에서 보통은 억각의 크기가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억각 G에 있는 각들 요각과 요각을 살펴봤어요. 요게 동그라미 각인데 여기도 동그라미 각으로 각이 똑같은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하면요. 보통은 억각의 크기가 같지 않은데 억각의 위치에 있는 그 크기를 봤더니 억각의 크기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L과 M이 평행처럼 안 보여도 이 L과 M은 무슨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아, 평행이 갖고 있는 성질을 갖고 있구나 해서 L과 M은 평행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것만 그러냐?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자, 직선을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L이라는 직선과 M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얘들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는데 공통되는 N이라는 직선과 만나게 이렇게 만들었을 때 자, 동측 내각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겠죠. 동측 내각 요렇게 그려지는 요 안쪽에 있는 각이 동측 내각입니다. 근데 이 동측 내각을 봤더니만 동측 내각의 합이 180도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평행인 그 두 직선의 성질을 얘가 갖고 있으니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두 개가 평행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동측 내각을 한번 살펴봤더니 동측 내각의 합이 180도인 거예요. 그러면 이건 평행인 두 직선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거라서 우리가 L과 M이 어떤 관계인지 몰랐으나 L과 M은 평행인 관계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평행선이 될 조건이에요. 평행선의 성질의 반대라고 볼 수 있죠. 평행선의 성질은요. 다시 강조합니다. 두 개가 평행이면 동의각과 억각과 동측 내각의 합이 동의각과 억각은 같고 동측 내각의 합이 180이에요. 그런데 두 개의 직선이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잘 보니까 동의각과 억각의 위치의 크기가 같은 거예요. 평행선의 성질을 얘가 갖고 있네. 그리고 동측 내각의 합이 180인 거예요. 이거 평행선의 성질을 이 친구도 갖고 있네. 그래서 이 지금 두 개의 L과 M이라는 요 직선은 이렇게 보여도 평행선의 성질을 갖고 있어서 평행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평행선의 성질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개념 원리 확인하기 문제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자, 1번 풀기 전에 우리가 같은 위치에 있는 두 각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네, 동위각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다음 특별히 엇갈린 위치에 있는 각을 뭐라고 한다 했었죠? 예, 엇각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특별히 두 직선과 한 직선이 만날 때 엇각은 뭐를 그려준다고 했죠? 네, Z를 그려서 그 사이에 있는 요각과 요각을 얘기해 주시면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G가 뒤집어진 형태, 요런 형태로 그려도 괜찮습니다. Z를 그려서 요각과 요각이 두 개 엇각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추가로 한 개 더 얘기했었어요. 어떤 거 얘기했었더라? 네, 동측 내각 얘기했었어요. 동측 내각. 같은 쪽에 있는 안쪽에 있는 각을 얘기하는데 두 직선과 한 직선이 만날 때 동측 내각은 같은 쪽에서 안쪽에 있는 각이에요. 그래서 디귿자를 그려주시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디귿자 요렇게 디귿자를 뒤집어서 이렇게 그린 두 각을 동측 내각이라고 얘기합니다. 디귿자를 올바르게 이렇게 적어서 요각을 요 사이에 있는 두 각을 동측 내각이다 라고 얘기한다 했었습니다. 자, 그때의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A의 동위각 구해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선과 요선이 같은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직선과 요 한 직선이 공통으로 만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A는 왼쪽 위에 있는 각을 얘기하는데요. 여기 밑에서 왼쪽 위에 있는 각은 요 각이 되겠죠. 그래서 각 A의 동위각은 각 E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각 B의 동위각 왼쪽 아래에 있는 요 각이요. 요거의 동위각은 요 각이 되죠.
그래서 각 F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H, 오른쪽 위에 있는 각을 얘기하는데 이 H와 동위각은 오른쪽 위에 있는 요 각, 예, 각 D가 되겠습니다. 각 G의 동위각, 요거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각, 요거와 동위각은 오른쪽 아래에 있는 각 C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억각 가도록 할게요. 살짝 지우겠습니다. 자, 억각 가도록 할게요. 자, C의 억각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C가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 C를 기준으로 G를 이렇게 그려줄게요. 그럼 요 사이에 있는 요 각이 억각이 되겠고 각 E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H각의 억각이라고 얘기했어요. 억각은 G를 그려주면 되죠. H를 기준으로 G를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 있겠습니다. 예, 모양이 예쁘진 않지만 이 두 각이 억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H의 억각은 각 B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1번 문제와 비슷하게 동위각과 억각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L과 M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자, 공통 직선 누구 N과 지금 만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에 지금 각 A의 동위각 구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요 각이요. 자, 이 각은 볼 때 자, 왼쪽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각과 동위각 여기 이쪽에서 찾으려고 하면요. 여기서 찾으려고 합니다. 자, 찾으려고 하면 자, 어떻게 됩니까? 왼쪽 위에 있는 각은 요 D가 되겠죠. 그래서 각 D가 되겠고 그 크기를 구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D의 막꼭지각이 65도라서 D도 65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각 C의 억각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좀 지우고 억각은 G를 그리시면 되죠. C를 이렇게 지고 있으면서 G를 그리시는데 G가 뒤집어진 이런 G를 그리시면 되죠. 그래서 C의 억각은 E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각 E하고 옆에 있는 65가 평각을 180도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각 E는 얼마다? 네, 115도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각 E가 되겠고 그 크기는 115도다 라고 이렇게 적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L과 M이 평행이면 즉 L과 M이 평행이면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L과 M이 평행이면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평행인 두 직선과 한 직선이 만나게 될 때 생기는 예, 평행인 두 직선과 한 직선이 만날 때 생기는 누구요? 네, 동위각. 이 크기와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억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했었고요. 특별히 동측 내각을 선생님이 얘기했었는데요. 동측 내각의 합은 얼마가 된다? 180도야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3번에 1번,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 각 X의 크기를 구하고 싶어요. 각 X는 잘 보니까 75도하고 막꼭지각이에요. 막꼭지각의 성질, 막꼭지각은 서로 같아요. 그래서 각 X는 75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각 Y를 구하고 싶습니다. 각 Y는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면 75하고 이렇게 디귿자가 되네요. 동측 내각이에요. 동측 내각 두 개 더하면 180이 되어야 합니다. 180도가요. 자, 그러면 y값은 얼마가 될까요? 180에서 75를 빼서 네, 105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2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요것도 x가 지금요 65도랑 막곡지각이에요. 막곡지각의 성질 65도로 똑같아지겠죠. 자, 그 다음 y값을 구하라고 얘기했는데요. y값은요, 잘 보니까 x를 기준으로 z를 그려진 겁니다. 근데 x가 65도였어요. z를 그렸을 때 요각하고 요각은 억각이에요. 억각의 크기는 같다라고 얘기했으니까 y값이 결정이 되는 거죠. y값은 얼마다? 네, 똑같이 65도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L과 M이 평행이면 각 X와 각 Y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한번 볼게요. L과 M이 평행이다 라고 얘기하면 동의각과 억각의 크기는 같고 동측 내각의 합은 180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요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선분이랑 만날 때에 보면 요 x각이랑 요 70이 무슨 관계죠? 네, 맞습니다. z를 그릴 수 있는 거 보니까 억각이에요. 평행이면 억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각 x는 얼마가 된다? 네, 70도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y값을 구하고 싶습니다. y값을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자, 여기 잠시 한번 지우고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평행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L과 M이 평행이다. 그 다음 우리 금방 계산했는데 x는 70도였어요. 그 다음 요각은 얼마죠? 네, 35도입니다. 왜요? 35도랑 막곡지 각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때 요 직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요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T극자네. 자, T극자는 동측 내각이 되겠죠. 요거 보니까 70에다 35를 더했으니까 105도네. 그리고 Y하고 더했을 때 동측 내각의 합이 180이다 라는 사실을 가지고 각 Y하고 105도를 더했을 때 180이다 라는 식을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양면에 105를 빼줘서 계산을 해주시면 Y값은 Y의 각은 얼마다? 네, 75도가 되겠다 라고 해서 4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네, 5번째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5번째 문제가 두 직선이 평행인지 아닌지 판단해라 라는 말은 언제 평행선이 되는 거야? 평행선이 되는 조건이 어떤 게 있어? 라고 묻는 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개념에서 정리했었는데요. 원래 두 직선이 한 직선이랑 만났을 때 생기는 각들 동위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보통은 동위각의 크기가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동위각의 크기인 이 각과 이 각의 크기가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L이라는 직선과 M이라는 직선이 무엇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다? 네, 평행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 동위각의 크기가 같으면 우리는 L과 M이 평행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두 직선과 한 직선이 만나는 경우 자, 요 억각 G를 만드는 요 억각의 크기를 봤더니만 이 억각의 크기가 보통은 안 같아요. 근데 이 억각의 크기가 같아요. 그러면 이 L이라는 직선과 M이라는 직선이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예, 평행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 평행선이 갖고 있는 성질을 이 친구들이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 선생님이 추가로 얘기했던 게 있었어요. 세 번째, 자, 두 직선과 자, 한 직선이 이렇게 만날 때에 여기에서 우리는 동측 내각을 한번 이렇게 디귿자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 동측 내각인 요각과 요각의 합한값이 어떻게 될 때? 네, 180이 되었어요. 그러면 평행선이 갖고 있는 성질을 갖고 있어서 이 L과 M은 평행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보통은 동의각과 억각각 이런 것들이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동측 내각의 합이 180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평행선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평행이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다섯 번째 문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한번 볼게요. L과 M이 평행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지금 40과 요 40은 동위각이에요. 근데 그 크기가 같아요. 동위각이 같다라는 것은 평행선이 갖고 있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이 L이라는 직선과 M이라는 직선은 어떻다? 평행선의 성질을 갖고 있어서 평행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Z가 그려지는 거 보니까 60과 55는 무슨 관계예요? 예, 요 두 각은 억각입니다. 그런데 60과 55 같지가 않고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원래 평행이면 같은데요. 평행선의 성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과 M은 평행하지가 않다라고 이렇게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개념 확인 문제였습니다.